그래서 저희가 멀리 돌아왔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주피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피터를 실행하게 되면 백그라운드로 서버가 뜨고 그다음에 웹브라우저가 뜨면서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주피터 환경 설정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다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피터 환경 설정의 맨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웹 서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최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 설정이 없이 깔았다면 최초에 보는 화면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뭐냐면 윈도우즈 기준으로 사용자 폴더예요. 사용자. 그리고 아마 맥도 사용자 폴더가 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우리 수업은 어떻게 그냥 보통 진행하냐면 다른 데 설정하셔도 돼요. 근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제가 프로그램들을 갖다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하실 때는 보통 사용자 폴더에 데스크탑이라고 돼 있는 데가 바탕화면입니다. 이 데스크탑을 들어가면 이렇게 저희가 띄워놨죠. 이렇게 들어가서 렉처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저희가 나눠드린 강의한 파일들이 있고, 여기에 파이썬 1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여기 뒤에 보면 IPYNB라고 돼 있죠. 이게 아이파이썬 노트북의 약자로 확장자입니다. 근데 주피터에서 여전히 이걸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만약에 이거 하나 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옆에 하나 뜨면서 이런 파일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요 파일 하나당 커널이 하나 뜬다. 백그라운드로 커널이 하나, 파이썬이 하나씩 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요거는 따로 제가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눌러보시면 다 그럴듯해요. 뭐 이렇게 누르면 이게 체크해서 지우는 것도 있고, 복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파일을 하나 만드시려면 여기 오른쪽, 맨 오른쪽 상단에 보면 New라고 돼 있어요. New라고 누르시는데 여기에 파이썬 3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피터는 기본 환경이기 때문에 파이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설정에 따라서 R도 지원하고 뭐 줄리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파이썬으로 된 커널, 백그라운드로 파이썬 커널을 띄우라는 거죠. 근데 파이썬 커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설정에 따라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이썬 3 커널을 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타이틀,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여기다 이름 바꿀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크게 사용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커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이썬 커널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럽트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좀 멈춰라. 그다음에 커널 리스타트 해라.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리스타트 클리어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뭔가 제가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요게 나중에 제가 강의안 같은 걸 여러분들한테 드렸을 때는 이게 깨끗하게 나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리스타트 앤 클리어 아웃풋 이렇게 누르면 싹 다 지워지고 이렇게 내가 입력한 것만 나옵니다. 강의안 같은 거 만들 때 실행한 게 막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도로 저희가 쓰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공한 강의안들도 다 제가 이렇게 싹 다 클리어해서 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보시면 리스타트 한 다음에 run all 전체 한 번에 다 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나눠드린 파일을 이렇게 열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파일이 이런 파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피터의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다른 거는 없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는 지금 파란색이죠. 근데 이렇게 아마 엔터를 쳐보시면 초록색으로 변할 거예요. 주피터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꼭 주피터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원래 예전에 리눅스나 유닉스에 있던 에디터들이 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저희가 입력 모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근데 파란색으로 돼 있는 애,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으면 얘는 그 명령어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명령어 모드. 그래서 이 우리 노트북은 이 하나하나가 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가 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셀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셀을 위로 만들 수도 있고, 아래로 만들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복사할 수도 있고,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을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다 제공하고, 여기에 보면 단축키들이 다 있습니다.
단축키들이. 근데 이게 단축키가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요 마우스로 하는 거 말고 이렇게 해서 뭐 세이브 그다음에 에디터에서 셀 만들기, 셀 카피하고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단축키가 있는데 요 단축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단축키가 나와요. H인가요? H나 누르시면 이렇게 단축키가 나오는데 요 단축키는 인터넷 웹상에서 쳐보시면 이렇게 단축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단축키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많이 쓰는 건 자동으로 알게 돼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안 외워진다.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외우지 마시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만 몇 개 말씀드리면 셀을 일단 새로 만들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복사하고 지우고 이런 건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셀 두 개 합치기 그다음에 셀을 나누기 이런 거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초록색인 타이핑 모드에서 만약에 이렇게 제가 C 하면 타이핑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파란색 모드에서 C 하면 이게 아마 카피가 되고 X 하면 지워질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커맨드 모드입니다. 셀을 핸들링하기 위한 커맨드 모드고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어야지 저희가 타이핑할 수 있는 모드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처음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 써다 보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실행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1 더하기 2는 뭐야? 라고 하면 Shift 엔터입니다. Shift 엔터. 왜 Shift 엔터냐면 1 더하기 2하고 엔터는 그냥 이렇게 다음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hift 엔터를 하면 이 셀을 실행하라. 이 셀을 실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커서는 다음 칸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컨트롤 엔터도 있긴 한데 뭐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컨트롤 엔터는 이제 이렇게 하면 똑같이 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커서가 그 자리에 남아있는 요 차이만 있습니다. 요 정도만 아시면 근데 막 외우지 못하겠다. 그럼 요 위에 보고 하시면 돼요. run 누르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카피하고 싶다. 그럼 요거 지금 지금 선택된 곳을 카피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붙여넣기죠. 위로 하는 셀을 만들어라.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요걸로도 단축키 다 있고 이제 많이 쓰시다 보면 그냥 단축키로 하시는데 Shift 엔터는 뭐 아셔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셀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in 1, 2, 3 막 이렇게 돼 있고 out 2, 4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이파이썬에서 아까 보셨던 그거 그대로 차용한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게 셀이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행된 순서가 중요합니다. 실행된 순서. 그래서 여기 번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이 사용 방법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처음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익숙하게 되도록 조금 이렇게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단축키나 이런 거는 외우지 마시고 그때그때 찾아서 쓰시면 돼요. 찾아서 쓰다 보면 자동으로 외워지겠죠. 안 외워지는 거는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부담 없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주피터는 저희가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코드하고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코드하고 마크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코드하고 마크다운. 코드는 뭐냐면 실제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아이입니다. 파이썬 코드를 입력하라는 아이고 여기를 만약에 제가 마크다운으로 바꾸게 되면 요거는 텍스트 에디터라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 에디터. 마크다운이라는 거는 우리만 주피터나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원래 텍스트를 에디팅하기 위한 문법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쓰다 보면 편리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A, B, C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걸 큰 글씨로 쓰고 싶어요. 그럼 앞에 샵을 하나 붙이면 이렇게 커져요. 샵이 2개면 조금 커지고 이렇게. 조금 더 작아졌죠? 3개면 조금 더 작아. 4개면 조금 더 작아져. 이런 식으로 쓰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텍스트 에디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시 AA 대시 BB 이렇게 하고 얘도 똑같이 Shift 엔터가 실행입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표도 만들 수 있고 요즘에는 뭐 많은 분들은 책도 이걸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소위 말해서 우리 MS 워드를 쓰듯이 이렇게 이건 텍스트 에디터를 이렇게 간편하게 쓰는 거죠. 근데 요게 원본 파일이고 실행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우리는 만약에 이게 지금
만약에 마크다운 상태로 돼 있는 상태에서 프린트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고 실행을 하면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행이 안 돼. 코드 상태에서는 1 더하기 2 하면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크게 우리 셀은, 주피터의 셀은 코드 상태와 마크다운 상태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마크다운이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드린 파일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저는 파일을 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에디터도 있고 밑에 내려가면 직접 코드도 있어요. 그래서 에디터와 텍스트 에디터, 원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건 어떤 거에 익숙하시냐면 파워포인트 같은 걸로 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는 다른 코드창, 무슨 이렇게 개발창, 거기서 실행을 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 이거를 한 파일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실제 강의안 같은 거 만들 때 프로그램 랭귀지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표도 만들었죠. 표도 만들고 텍스트도 쓸 수 있고 그림 포함 HTML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거기에 코드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배포하실 때 보시면 여기에 보면 다운로드 에즈 해가지고 HTML이 있어요. HTML로 다운을 받으시면, 그리고 배포를 하시면 여기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움직이는 거, 표 이런 게 전부 다 HTML로 다 그대로 나와서 그대로 배포가 돼요. 움직이는 것까지.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이 셀을 하나하나 단위로 돼 있는데 이 셀은 코드 영역이라고, 코드로 돼 있기도 하고 혹은 어떤 애들은 마크다운으로 돼 있기도 하구나.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뭔가 타이핑을 해서 실행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와, 그러면 이게 혹시 마크다운으로 돼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실습하실 때는 대부분 코드 영역으로 해놓고 하고 디폴트도 코드입니다. 그래서 코드 영역으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주피터를 쓰게 되면 이런 셀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코드 영역과 마크다운 영역이 있다. 마크다운은 텍스트 에디터고 코드는 파이썬이 실행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 셀을 삭제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고 그다음에 카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은 여기 메뉴에 다 있습니다. 실행하고. 근데 그런 것들은 단축키로 존재하는데 H를 누르면 단축키가 이렇게 나오고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주의하실 거는 커맨드 모드일 때의 단축키와 텍스트 입력 모드일 때의 단축키가 다르다. 그거를 구별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웹상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쓰시는 거고, 절대로 외워서 쓰는 거 아니죠. 우리 나중에 프로그램 배울 때도 함수 같은 거 나오시면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제 외우는 세상이 아닙니다. 외우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우는 건 완전 시간 낭비입니다. 외우지 마시고 그때그때 찾아서 쓰시면 많이 쓰는 건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피터를 간단하게 사용하는 걸 말씀드렸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파일은 전부 다 주피터 파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나콘다든 뭐 주피터든 설치를 하시고 여기서 주피터를 띄우시면 이런 화면이 뜰 것이고, 요거는 이렇게 내려놓고 서버니까 웹브라우저가 뜨면서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디 찾아가서 파일을 클릭하시면 옆에 이런 애들이 뜰 겁니다. 이런 애들. 그래서 파일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 만들고 싶으면 new 해서 파이썬 3 이걸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들었죠, 제가. 그리고 요 파일을 그렇게 보실 수 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파일의 대부분은 다 주피터 파일이고, 가끔 제가 PDF 하나 드린 거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설명드리기 위한 참고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강의안은 다 주피터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파이썬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피터는 어떻게 실행되는 것이며 주피터가 내부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지 요거하고, 그다음에 셀 단위로 사용법, 셀 단위로 돼 있고 코드 영역과 마크다운 영역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요런 특징이 있다. 네, 간단하지만 요 정도지만 뭐 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건 간단하게 몇 줄이 있는데, 요건 뭐냐면 그 파이썬 기본 랭귀지에 대한 그 특징을 간단하게 좀 적어봤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다 배우실 건데, 요 밑에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꼭 이래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파이썬 코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쓰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쓰자.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다른 거는 말고 들여쓰기가 중요해요. 들여쓰기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프로그램 랭귀지는 들여쓰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if a가 뭐 1하고 같으면 뭐 프린트를 하시고 만약에 프로그램을 짰다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프린트를 BBB를 하세요.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짰다 그러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은 이 블럭을 잡아서 이렇게 해주는 게 정석이에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이렇게. 이게 정석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f에 우리 아직 문법은 안 배웠지만 if에 걸리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lse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고 뭐 엔터를 쳐도 상관없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파이썬은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이 중괄호가 없어요. 만약에 중괄호가 없는 다른 애들은 막 begin 뭐 이런 애들이라도 있어야 돼요. 뭐라도 있어야 돼요. 처음과 끝을 알려주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end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처음과 끝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정석이죠. 근데 파이썬은 특이하게도 얘가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얘 왜 없냐면 얘는 들여쓰기가 문법이에요. 들여쓰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건 이제 s를 만약에 뺀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프린트 BBB를 얘를 이렇게 쓰면 if 안에 소속된 애예요. 이렇게 쓰면. 들여쓰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그러면 얘는 if에 소속된 애가 아니라 if하고 동급인 애예요.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if에 걸리면 여기에 실행되고 프린트 BBB는 무조건 실행되는 거죠. if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명확하게 쓰면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파이썬은 이 들여쓰기가 문법이라서 들여쓴 걸로 한 블럭을 잡아요. 근데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익숙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렇게 써도 원래 문법적으로 이렇게 있어도 들여쓰기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문법적으로 보면 이거 똑같거든요. 이렇게 쓰면. 왜냐하면 문법적으로는 이 중괄호가 구분자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쓰면 사람들한테 만약에 내가 처음 프로그램을 배우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수한테 엄청 욕먹죠. 너는 들여쓰기도 똑바로 못하면서 무슨 프로그램을 짜냐. 보지도 않아요. 다시 해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한테는 익숙하다 보니까 야 그러면 한 줄이라도 줄이자. 이거 없애자. 그리고 이걸 문법으로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호불호가 굉장히 셌어요. 야, 아무리 그래도 들여쓰기가 어떻게 문법이 돼. 괄호로 좀 닫아줘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파이썬은 이 문법을 채택했고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는 야 들여쓰기 맞춰와. 다시 해와. 이런 말 자체가 필요 없었어요. 들여쓰기 안 맞추면 에라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근데 보시면 이 에디터가 막 빨간색으로 보여주죠.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들여쓰기를 대신에 이건 있어요. 만약에 내가 들여쓰기를 2칸으로 했으면 계속 2칸으로 4칸으로 했으면 계속 4칸으로 8칸으로 했으면 계속 8칸으로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요. 들여쓰기로 만약에 내가 들여쓰기를 탭으로 할 수도 있죠. 탭으로 했으면 똑같이 탭으로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요. 뭐라도 맞춰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 된 프로그래머들은 예전에 들여쓰기는 터미널 시절에 기본이 8칸이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면 8칸이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SQL 쪽 많이 하신 분들은 뎁스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 칸이 늘어나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2칸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야, 이 프로그램 좀 들여쓰기 2칸이면 충분하지? 이렇게 많이들 하셨어요. 근데 윈도우 쪽에서는 예전에 디폴트가 이 에디터가 자동으로 탭을 넣어줬어요. 탭을. 그래서 탭으로 또 들여쓰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는 서로 이제 이렇게 막 서로 내게 좋다 내게 좋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들여쓰기 스페이스 4칸으로 대동단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여쓰기는 스페이스 4칸으로 대동단결. 만약에 무슨 소리야 나는 8칸이야 하셔도 돼요. 그러나 남이 쓴 코드를 갖다 쓰려면 싹 다 바꿔주셔야 돼요. 요즘은 거의 모든 사람이 스페이스 4칸. 그래서
탭을 써도 자동으로 스페이스 4칸으로 바꿔주는 에디터들이 있죠. 그래서 그냥 복잡하니까 우리도 스페이스 4칸으로 그냥 맞추자. 이게 규칙은 아니지만 컨벤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맞추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 문법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건 그것만. 그래서 처음에 이 들여쓰기 한 칸 틀려가지고 에러 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또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막 보여줘요. 그래서 좀 티가 좀 나죠.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네. 그래서 들여쓰기만 좀 조심하면 나머지는 이제 뭐 주석이나 상수명 이런 거 변수 이런 건 이제 문법에서 실제 배울 때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들여쓰기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파이썬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주피터 환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이파이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주피터 실제 쓸 때 파일을 어떻게 쓰는지 사용법까지 해서 좀 이제서야 저희가 파이썬을 본격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